옥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의식을 잃은 다정. 무너진 가족들 사이에서 시작된 비극은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한편 영란은 더 이상 엄마 고성희의 그림자 아래 놓여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고성희의 민낯. 이제 숨겨진 비밀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불씨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교통사고 후 옥내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정 또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정의 손을 붙잡고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지역. 불쌍한 우리 엄마. 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잘 버텨주세요. 지역은 그동안 엄마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옥내의 장례식장에서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망연자실한 상철, 그리고 오열하는 지역과 지완, 수빈이었죠. 삼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슬프게,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상철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런 밤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성재는 수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수빈은 계속 답이 없었죠. 성재는 수빈이 걱정됩니다. 전화를 걸어 겨우 통화가 된 수빈과 성재. 수빈아, 문자 못 봤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성재와 통화가 된 수빈의 목소리는 울먹거리죠. 오빠,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엄마도 아직 의식이 없대. 그 말에 성재는 너무 놀랍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병원은? 지금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게.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나서자 영나와 마주칩니다. 성재 오빠, 늦은 시간에 어디가? 지완이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지금 장례식장 가는 거야. 다녀올게. 영나는 성재의 말에 놀랍니다. 지완 오빠 어떡해? 영나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성재는 크게 오열하는 수빈을 보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성재도 옥내와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죠. 성재는 말없이 묵묵히 삼남매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같이 있었던 시간을 봐서라도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지완을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검정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 찰나 고성희가 막아섭니다. 박영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완 오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잖아요. 거길 너가 왜 가? 그냥 집에 있어.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발 경우 좀 지켜요. 영란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고 나섭니다. 그 모습에 고성희는 어이가 없지만 영란은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직접 운전해서 장례식장에 가는 영나. 정말 엄마는 알면 알수록 최악이야. 장례식장에 도착한 영란은 조문을 하고 지완과 마주쳤죠. 영나야, 어떻게 알고 왔어? 성재 오빠가 알려줬어. 오빠 상심이 크겠어.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완을 바라보죠. 얼굴이 말이 아닌 지완을 본 영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지완의 눈빛은 영나를 보고 싶었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나 이만 갈게.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보내드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찰나 지완은 영나를 끌어안습니다. 영나야, 고마워. 서로 눈물을 흘리는 지완과 영나였죠. 그렇게 영란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섭니다. 다음 날 맘대로 집 직원들에게도 장례식 소식이 전해졌죠. 수정은 집에서 회복 중인 은호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립니다. 은호야, 잘 쉬고 있지? 그래도 소식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지역 선배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어머니하고 택시 타고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나 봐. 어머니는 의식불명인 상태래. 수정의 말에 은호는 놀랍니다. 어머나, 어떡해. 수정아, 장례식장 주소 문자로 남겨줘. 넣으려고? 몸도 성취하는데.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지역 선배도 이해할 거야. 아니야, 많이 쉬었어. 그래도 가봐야지. 수정과 전화를 끊고 은호도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합니다. 지역과 알고 지낸 세월만큼 은호도 마음이 무거웠죠. 도착한 은호는 조문을 마치고 얼굴이 말이 아닌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보며 은호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마주친 상철. 은호는 상철을 보고 깜짝 놀라며 생각하죠. 여기 왜 철수 씨가? 상철도 깜짝 놀랐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은호는 놀란 눈으로 상철을 바라봅니다. 혹시 지역 선배 아버님이세요? 우리 지역이와 아는 사이인가요? 대학 후배이자 동업자입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은호와 아는 사이셨어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자. 그럼 둘이 대화 나눠요. 당황한 상철은 말을 아꼈죠. 그리고 자리를 피해줍니다. 잠시이지만 지역이 은호를 보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죠. 상철은 생각하죠. 죽으려다 바친 여자가 은호 씨였구나. 지역은 은호를 보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호에게 안겨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은호를 보호하고 싶은 걱정 또한 들었죠. 몸 아픈데 나오면 어떡해? 어떻게 안 와요? 이제 몸 많이 좋아졌어요. 제 몸은 걱정 말아요, 선배. 지금 선배가 걱정이에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은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지역이었죠. 그런 지역을 보는 은호의 마음도 아파옵니다. 한편 회복 중인 우진의 병실에서는 고성희와 우진의 대화가 오고 갔죠. 우진아, 빨리 회복해야 돼. 그래야 아빠 회사 뒤를 이어야지. 엄마는 제가 아직도 성재형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박성재, 실력도 없는데 박 회장이 벌써 부사장 자리에 앉혀놨어. 어서 너가 회복해서 그 자리 뺏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게 널 살려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보답이야.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난 그럴 생각 없어요.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만들 거야. 너는 어서 회복이나 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느껴야지. 한우진. 우진은 숨막히는 고성희로 인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고성희의 욕심은 계속 높아만 갑니다. 며칠 동안 밥도 잘 안 먹고 자신에게 냉랭한 영나를 지켜본 고성희는 생각합니다. 영나 저렇게 변한 거 이 기사가 문제였어. 그래 좋아, 저 두 놈들 한 방에 떨어뜨려 놓을 거야. 결국 고성희는 지환을 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사설 탐정에 연락하죠. 한편 할머니를 보내드린 후 상철의 집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다정 때문에도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갔죠. 상철은 내내 다정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지역은 회사 일을 마치면 들리고 지환과 수빈은 번갈아가며 병원을 다녀갔습니다. 지환이 병원을 나서는 길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옆쪽에서 차가 들어오며 오토바이를 막아섰죠. 차를 피하다 넘어진 오토바이.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오토바이 남을 향해 다가가자 오토바이 남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바람에 지환은 무사할 수 있었죠. 놀란 지환은 생각합니다. 저번에 봤던 그 오토바이였어. 또 이 사장님이 시킨 거야? 그런데 막아선 차는 또 뭘까? 지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요번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쪽을 막아서는 차가 있었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막아서는 차가 있었다고요? 절대로 들키지 않게 확실히 일 처리를 하라고요. 고성희는 큰 소리로 말하죠. 그 시각 영나에게도 연락이 왔었죠. 고객님, 이지환 씨는 다행히 무사합니다. 저희가 잘 막았습니다. 네, 한동안 지켜봐 주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증거 꼭 확보해 주세요. 사실 영나는 그동안 고성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지환에게 경고를 줬던 사실과 함께 협박을 받고 나서부터 영나는 치가 떨렸었죠. 장례식장에서 운전대를 잡으며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빌었던 그날, 엄마는 내 마지막 진심을 짓밟았죠. 난 나도 지키고 지환 오빠도 지킬 겁니다. 절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게 할 거예요. 엄마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날 도구로 생각했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엄마에게 복수할지. 그리고 영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내가 또 오빠를 만나러 간다면 엄마는 분명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야. 그리고 결정 끝에 전화한 사설 탐정사무소.
경호 의뢰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각성한 영란은 복수를 향해 다가섭니다. 그리고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죠. 한편 지역에게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카페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정보와의 연락을 받고 언짢아 하는 지역. 도착한 지역에게 정보와는 말하죠. 잘 지냈어요? 그때 일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얼굴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요.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대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건지. JP그룹 인수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인수된 건 아닌 거 알아요. 투자 받아야 하잖아요. 만회할 기회 주세요. 하늘그룹이 투자할게요. 지역은 갑작스런 정보와의 말에 어이가 없었죠. 필요 없습니다. 당신 더 이상 내 앞에 안 보여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사죄할 기회를 주세요. 도움 필요할 때 꼭 연락 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죠. 지역은 답답한 마음에 성재에게 전화합니다. 나 지금 누구 만났는 줄 알아? 정보화가 날 찾아왔어. 사죄할 기회를 달래. JP그룹에 투자하겠대. 정보화가 다시 찾아왔다고. 웃긴 여자네 진짜. 그래도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했나 보네. 계속 못 잊고 찾아온 거 보면. 지여가 근데 바꿔 생각해보면 정보화 때문에 지금 사업도 하고 은호 후배에 대한 마음도 생긴 거 아닐까 싶어. 그 일이 없었다면 지위는 누려도 사랑 없는 결혼을 한 채로 살아갔겠지. 성재의 말을 듣고 지역도 생각하죠. 그래, 정보화가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난 변하지 않았겠지. 지역은 훗날을 도모하며 언젠가 도움이 필요해질 때 하늘건설에 말해야겠다고 다짐하죠.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 지역은 갑자기 은호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 시각 은호도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죠. 죽을 직접 끓여서 줬던 다정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상처를 떠올리죠. 그분이 지역 선배 아버님이었다니. 그럼 그때 고민 상담하셨던 아들이 지역 선배였구나. 선배가 전혀 내색 안에서 몰랐었어. 은호는 지역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상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은호였기에 왠지 모르게 지역이 한층 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지역 선배 어머님이 얼른 깨어나셔야 될 텐데. 은호도 다정의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호는 어느새 지역에 대한 마음이 크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거실에 나온 은호에게 강호는 말합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 누나 좋아하는 거 맞지? 결혼할 사람으로 괜찮은 것 같아. 누나를 많이 아끼는 게 느껴져. 그 말에 은호는 화들짝 놀라죠. 그런 사이 아니야. 그리고 연애도 시작 전에 무슨 결혼이야? 당황스러워하는 은호는 방으로 들어가죠. 그녀의 얼굴은 달아올랐습니다. 강호는 은호를 생각해주는 지역의 마음씨를 느끼며 지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편 영나의 방에서는 복수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지완에게 연락한 영나였죠. 오빠 엄마가 아무래도 사주한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오빠에게 경호 인력 붙였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알았지? 지완은 깜짝 놀라죠. 영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다고. 혹시 날 죽이려고. 영나는 놀란 지완을 진정시킵니다. 오빠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외출할 때 꼭 조심해야 돼 알겠지? 전화를 끊고 지완은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번 그 오토바이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 그리고 막아선 차는 영나가 경호를 붙여줬던 거였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지완은 결심합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고성희의 실체를 밝혀야겠다고 생각하죠. 고민 끝에 결심한 지완은 다시 영나에게 연락합니다. 영나야 아무래도 회장님께 밝혀야겠어. 다 알려줘도 괜찮겠어? 영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오빠 난 괜찮아. 사실 엄마가 있는 곳은 감옥이 따로 없어. 난 벗어나고 싶어. 엄마가 제발 날 놔주길 바래. 사실대로 다 말해 오빠. 차라리 그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야. 아빠도 엄마의 실체를 아셔야 돼. 영나의 대답을 듣고 지완은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박진석을 만나러 온 이지완. 그래, 나를 찾아온 용건이 뭔가?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재도 알고 있는 건가? 당황한 박진석은 비서에게 성재를 오라고 지시하죠. 박진석의 호출에 회장실로 온 성재. 사실은 영나를 경호하며 말씀 못 드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지완의 말을 듣고 살짝 놀라죠. 저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나와 제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주를 하셨죠. 자네 지금 무슨 소리인가? 박진석은 얼마 전 고성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쁜 영나를 이 기사가 탐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했었죠. 사실 영나를 경호하면서 영나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그늘 아래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영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림 대작부터 마음에도 없는 혼사도 그렇고요. 그림 대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영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건가? 당황한 성재도 말하죠.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영나는 그런 그림보다는 웹툰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영나 감시 겸 대작해줄 작가님을 출근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영나를 보며 저는 영나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져 저도 모르게 영나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저희 사이를 걱정한 이사장님은 저를 해하려고 사주를 하였습니다. 지완의 말을 들은 박진석은 크게 당황하며 지완에게 말합니다. 이 실장 성재 친구 동생이라 믿었건만 어떻게 우리 영나를 넘볼 수가 있나? 그건 안 될 말이네. 아버지. 성재는 박진석을 말리죠. 박진석은 이어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나 엄마의 짓은 말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진군 간이식도 비밀로 하셨죠. 그때 회장님이 성재 형님과 병원에 오셨을 때 우진군이 간이식 수술을 하러 갈 때였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장님과 마주칠 뻔하셨었죠. 그 상황에서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는 지완의 말을 듣고 눈빛이 매서워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진이 간이식이라니? 우진군은 간을 이식받아야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말씀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를 위해 사실을 밝힙니다. 박진석 회장은 지완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완이 돌아간 뒤 성재는 박진석 회장이 걱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혈압이 올라 어지러움을 느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그는 실신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진석. 옆을 지키며 성재는 생각합니다. 우진이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어. 안정을 취하려 병실로 옮긴 그의 곁에는 소식을 듣고 고성희와 영나가 찾아왔죠. 그 틈을 이용해 우진에게 간 성재. 성재 형, 여긴 어떻게? 우진아, 왜 말 안 했어? 다 알고 왔어. 이식받았다며. 힘들었겠다. 미안해, 말 못해서. 우진아, 지금부터 사실대로 다 말해줄 수 있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우진은 성재의 표정과 눈빛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왜 비밀로 했는지까지도 다 얘기한 우진은 있는 그대로 사실들을 다 말하였죠. 우진도 고성희의 악행을 멈추고 싶었죠. 성재는 은호의 친모가 고성희인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고성희의 야망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성재는 박진석의 병실로 찾아갑니다.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 저녁에는 간병인이 있고 영나와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갔죠. 성재는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간병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진이한테 다녀왔어요. 녹취록이에요. 듣고 판단하세요. 녹취된 우진과 성재의 대화 내용을 들은 박진석. 얼마 전 고성희와의 통화가 그의 뇌리를 스쳤죠. 함원장이 별말은 안 했냐고 했었어. 내가 어떤 의사인지 말도 안 했는데 말이야.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재와 간 때문에 아이를 찾고 거기다가 성재 자리를 빼앗기 위해 우진이 간이식을 비밀로 해? 지금까지 제일 믿었던 당신이었는데 이렇게 속이 새까만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박진석은 냉정해집니다. 그리고 영나에게 전화합니다. 영나야, 그게 사실이니? 엊그제 이 기사가 다녀갔어. 아빠 죄송해요. 아빠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지환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지환 오빠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아빠. 엄마가 잔인한 방법으로 지환 오빠를 해하려 했었어요. 저에게 증거도 다 있어요. 박진석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고성희를 고립시킬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음날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퇴원해서 집으로 갔죠. 거실에 모두 모인 자리. 모든 증거를 손에 쥔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 이혼이야.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할 거야. 당신 형사 고발했거든. 고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요.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애원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표정으로 영나와 성재는 고성희를 쏘아봅니다. 영나야, 나 너 엄마야. 아빠 좀 말려봐. 박진석은 고함치죠. 엄마라니. 엄마 자격 없어. 그딴 소리 집어치워. 더 이상 당신과 말 섞고 싶지 않아. 이제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각오해, 당신. 그리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 벼랑 끝에 몰린 고성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마지막 종착역은 감옥이었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지혁과 삼남매는 더욱 단단히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상철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 했죠. 그 순간 은호는 상철과 지혁 부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줍니다. 한편 영란은 드디어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누구의 꼭두각시도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환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은 결국 고성희의 모든 악행을 드러내며 오랫동안 뒤틀려 있던 관계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진실까지 더해져 고성희는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게 되었죠. 이제 그녀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